들려주는 책 바림소리. 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도 쉬운 말 같지만 이 철학적인 말은 오늘 소개할 책에 담긴 말입니다. 간단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그 내면을 보면 무엇인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1970년 뉴욕 맥밀란 출판사에서 초판 발행 이후 전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어서 명실공히 현대 고전의 자리에 올라 지금까지도 독자의 많은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갈매기의 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처럼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책이 출간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꺼냈던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유명한 구절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책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먹고 자는 것보다 하늘을 나는 것을 더 좋아해 늘 비행 연습하며 지냈습니다. 반면 조나단의 부모님과 다른 갈매기들은 눈앞에 있는 먹이를 얻고 잠을 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인 조나단은 비행 연습을 이어갑니다. 그 연습 끝에는 갈매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속비행이라는 성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조나단의 예상은 무리의 우두머리에게는 이해조차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을 무리에서 추방하게 되죠.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보려는 꿈을 가진 조나단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갈매기 조나단의 날개짓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 그리고 계속된 도전의 연속들. 결국 갈매기 조나단은 완벽한 비행을 해냅니다. 네, 그럼 본문 내용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지음, 공경희 옮김, 나무옆 의자 출판. 모든 이의 내면에 깃든 진정한 갈매기 조나단에게 바칩니다. 아침, 새로운 태양이 잔물결 이는 잔잔한 바다에서 금빛으로 빛났다. 해안으로부터 2km 못 미치는 곳에서 낚싯배가 바다에 밑밥을 뿌리자 하늘에서 아침 먹이를 찾는 새들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1000마리쯤 되는 갈매기 떼가 먹이를 얻으려고 서로 밀고 다투었다. 분주한 하루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저 멀리 배와 해변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홀로 연습 중이었다. 30m 상공에서 조나단은 물갈퀴를 내리고 부리를 든 채 고통스러운 날개의 비틀림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비틀림은 천천히 난다는 뜻이었고 이제 그는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살랑댈 때까지 아래쪽 바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속도를 늦추었다. 그는 잔뜩 집중하느라 눈을 가늘게 뜨고 숨을 멈추었다가 힘껏 한 번 더 2cm 남짓 날개를 비틀었다. 그러자 깃털이 곤두서고 실속하면서 떨어졌다. 원래 갈매기는 비틀거리지 않는다. 실속하지 않는다. 공중에서 실속하는 것은 갈매기에게는 수치이며 불명예다.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날개를 펼쳐 떨면서 고통스럽게 비트는 천천히, 그러다 다시 실속했다.
조나단 리빙스턴은 평범한 새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갈매기는 비행에 대해 아주 간단한 사실 이상은 배우지 않는다. 해안에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방법만 배운다. 대개의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비행이 아니라 먹이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이가 아니라 비행이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무엇보다도 하늘을 나는 게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른 새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조나단은 알고 있었다. 그가 종일 혼자 수백 번씩 저공활공을 연습하며 실험하자 그의 부모님도 실망했다. 조나단은 이유는 몰랐지만 수면에서 날개 폭의 절반이 안 되는 높이에서 날면 힘들이지 않고 더 오래 채공할 수 있었다. 그의 활공은 보통 새들처럼 발을 물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발을 유선형으로 몸에 붙이고 수면에 디디면 긴 밋밋한 흔적이 남았다. 그가 해변에서 발을 올리고 미끄러지며 착륙한 후 걸으면서 미끄러진 거리를 재기 시작하자 부모님은 몹시 낙심했다. 어머니가 물었다. 왜 그러니 존? 왜 그래? 여느 새들처럼 사는 게 왜 그리 어려운 거야 존? 저공 비행은 펠리컨이나 알바트로스에게 맡기면 안 되겠니? 왜 먹지 않는 거야? 얘야, 비쩍 마른 것 좀 봐라. 비쩍 말라도 상관없어요, 엄마. 저는 공중에서 무얼 할 수 있고 무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냥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인자하게 말했다. 이것 봐라, 조나단. 겨울이 멀지 않았다. 배들이 나오지 않을 거고 수면 가까이 있던 물고기 떼는 깊이 들어가겠지. 연구해야 하겠다면 먹이에 대해, 먹이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연구하거라. 이 비행에 대한 것도 좋다만 활공으로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 비행하는 이유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잊지 말거라. 조나단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며칠간 그는 다른 갈매기들처럼 행동하려고 애썼다. 선창가와 낚싯배들 주위에서 꽥꽥대며 새들과 다투고 물고기와 빵 조각을 차지하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쫓아오는 허기진 늙은 갈매기에게 힘들게 얻은 멸치 한 마리를 떨궈 주었다. 이 시간에 비행을 배우며 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배울 게 정말 많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갈매기 조나단은 다시 먼 바다로 나가 혼자 지냈다. 허기졌지만 배우는 것이 있기에 행복했다. 익혀야 할 것은 속도였고 일주일 동안 연습하자 그는 속도에 대해 살아있는 가장 빠른 갈매기보다 아는 것이 많았다. 300m 상공에서 있는 힘껏 날개를 퍼덕여 파도를 향해 아찔한 각도로 강하했다. 그러면서 갈매기들이 아찔한 각도로 강하지 않는 이유를 알았다. 그는 딱 6초 만에 시속 110km 정도로 날았고 이 속도에서는 날개가 흔들림 없이 위로 들리지 못했다. 거듭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신중을 기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도 빠른 속도에서는 제어력을 잃었다. 300m까지 오른다. 먼저 전속력으로 쭉 날아가다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수직 강하로 바꾼다. 그럴 때마다 왼쪽 날개가 위로 쳐들리면서 실속하여 왼쪽으로 마구 흔들렸고 균형을 잡느라 오른쪽 날개를 실속시키면 불처럼 획 움직이며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돌았다. 날개가 쳐들리는 것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었다. 10번을 시도하면 10번 모두 시속 110km 지점을 지나면서 그는 제어력을 잃고 휘휘 돌며 날개뭉치로 변해 물속으로 곤두박질했다. 물을 뚝뚝 흘리면서
마침내 조나단은 생각했다. 빠른 속도에서 날개를 움직이지 않는 게 열쇠 힘이 틀림없어. 시속 80km까지 날갯짓을 하다가 이후에는 날개를 가만히 두어야 했다. 600m 상공에서 그는 다시 시도했다. 급 강하하면서 시속 80km를 지나는 순간부터 부리를 내리고 날개를 활짝 펴고 가만히 있었다. 엄청나게 힘이 들었지만 이 방법은 통했다. 10초 후 그는 시속 150km 지점을 지났다. 조나단은 갈매기 비행 최고 속력 기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승리감은 잠시뿐이었다. 수평 비행을 시작한 순간 날개의 각도를 바꾸기 무섭게 그는 똑같이 제어되지 않는 상태에 빠졌고 시속 150km 지점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았다. 조나단은 공중에서 폭발해서 철벽 같은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두워진 지 한참 지난 후였고 그는 달빛이 쏟아지는 바다 위에 떠 있었다. 날개가 우둘투둘한 납덩어리 같았지만 실패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 무게가 몸을 바다 밑바닥으로 끌어내릴 만큼 무거워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다. 조나단이 물속에 잠길 때 그의 내면에서 묘하게 헛헛한 목소리가 들렸다. 다른 길은 없어. 나는 갈매기야. 나는 한계를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내가 비행에 대해 많이 알 운명이라면 이해력이 좋았겠지. 내가 빠른 속도로 날 운명이라면 매처럼 날개가 짧고 물고기가 아니라 쥐를 먹고 살았을 거라고. 아버지 말씀이 옳았어. 이 엉뚱한 짓은 집어치워야 해. 집으로. 갈매기 무리에게 날아가서 이대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해. 한계가 많은 처량한 갈매기로.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조나단은 그 말에 동의했다. 밤에 갈매기가 있어야 할 곳은 해안가야. 그러니 이 순간부터 평범한 갈매기가 되겠노라고 그는 맹세했다. 그러면 다들 더 마음 놓을 거야. 그는 힘없이 어두운 물에서 빠져나와 육지를 향해 날았다. 힘이 덜 드는 저공 비행을 익혀둔 것에 감사했다. 그런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의 방식은 포기했어. 배운 것은 모두 포기했다고. 나는 여느 갈매기 같은 갈매기니까 갈매기답게 날 거야. 그래서 그는 어렵사리 300m 상공으로 올라가서 더 힘껏 날개를 퍼덕이며 해안가로 나아갔다. 다른 갈매기들과 똑같은 갈매기가 되겠다고 결심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제 그를 배움으로 몰아대던 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을 테고 더 이상은 도전도 없고 실패도 없을 터였다. 또 생각하는 법을 멈추고 해안 위의 빛을 향해 어둠 속을 나는 것도 근사했다. 어둠. 헛헛한 목소리가 놀라서 소리쳤다. 갈매기는 어둠 속에서 날지 않는데. 조나단은 귀담아 들을 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멋지네. 그는 속으로 중얼댔다. 달과 불빛이 수면 위에서 빛나며 작은 횃불들이 밤속으로 길을 만들어냈다. 사방이 정말 평화롭고 고요했다. 내려가. 갈매기는 어둠 속에서 날지 않는다고. 네가 어둠 속에서 날 운명이라면 나는 올빼미의 눈을 가지고 태어났겠지. 나는 이해력이 좋았을 거야. 나는 매처럼 짧은 날개를 가졌을 거라고. 그 밤속 30m 상공에서 조나단 리빙세터는 눈을 깜빡였다. 그의 아픔이, 다짐이 사라져버렸다. 짧은 날개, 매처럼 짧은 날개. 그게 답이야. 이다지도 미련했다니. 내게 필요한 것은 작은 날개야. 날개의 대부분을 접고 그 끄트머리만으로 날면 되는 거야. 짧은 날개. 그는 검은 바다 위 600m 상공으로 올라갔다.
한순간도 실패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앞 날개를 몸에 꼭 붙이고 폭이 좁은 단도만한 날개 끝만 바람 속으로 뻗어 수직으로 급강하했다. 머리에 악마 같은 바람이 불어댔다. 시속 110km, 145km, 190km, 그보다 더 빠르게. 이제 시속 225km에서 날개의 부담은 시속 110km에서 느꼈던 것보다도 힘들지 않았다. 그는 날개 끝을 살짝 비틀어 급강하에서 벗어나 달 아래에서 잿빛 대포알처럼 파도 위를 날아갔다. 바람을 맞으며 살짝 눈을 감고 기쁨에 젖었다. 시속 225km라니. 게다가 제어가 되다니. 600m가 아니라 1500m에서 급강하한다면 얼마나 빠를까? 조금 전에 다짐은 까맣게 잊히고 세찬 바람에 휘감겨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조나단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그런 약속은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갈매기들에게나 통하는 것을. 조나단처럼 뛰어난 지식을 얻은 갈매기에게는 그런 약속이 필요하지 않는다. 해가 뜰 무렵까지 조나단은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1500m 상공에서 바라보니 낚싯배들이 잔잔한 파란 바다 위에 점점이 떠 있었고 아침 먹이를 찾아 나온 갈매기들은 희미한 흙먼지 구름처럼 보였다. 그는 생기 넘쳤으며 기쁨에 파르르 떨었고 두려움이 통제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러다가 요란을 떨지 않고 앞날개를 접고 짧고 각진 날개 끝을 뻗어 바다 쪽으로 곧장 날아 내려갔다. 1200m 상공을 지날 즈음 조나단은 한계 속도에 도달했고 바람이 소리치는 철벽 같아서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제 그는 시속 344km로 곧장 강하하고 있었다. 그 속도에서 날개가 펴지면 몸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알기에 조나단은 침을 삼켰다. 하지만 속도는 힘이었고 속도는 환희였으며 속도는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는 300m 상공에서 수평 비행을 시작했고 거대한 바람 속에서 날개 끝이 턱턱 소리를 내며 둔해졌다. 바로 앞에서 배와 갈매기 떼가 기울고 유성처럼 빨리 다가왔다. 조나단은 멈출 수가 없었다. 아직 그는 그 속도에서 방향을 바꾸는 방법조차 몰랐다. 충돌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터였다. 그래서 그는 눈을 감았다. 그날 아침 일출 직후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은 바람과 깃털들의 무시무시한 울부짖음 속에서 눈을 감고 시속 341km로 아침 먹이를 찾는 갈매기 무리 가운데로 돌진했다. 이번 한 번은 행운의 갈매기가 그에게 미소 지은 덕분에 아무도 죽지 않았다. 조나단이 부리를 창공으로 치켜들 즈음 여전히 시속 257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었다. 속도를 32km로 늦추고 마침내 날개를 다시 펼치자 1200m 아래 바다에 뜬 배가 부스러기처럼 보였다.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계 속도. 갈매기가 시속 344km로 비행하다니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자 갈매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고 그 순간 갈매기 조나단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는 홀로 연습했던 지역으로 가서 2400m 상공에서 급강하하기 위해 날개를 접고 곧장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낼 채비를 했다. 엄청난 속도에서는 날개 끝 깃털 하나를 살짝 움직이면 매끄럽게 휘감듯 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그는 알아냈다. 하지만 이것을 배우기 전에 그 속도에서 깃털을 하나라도 움직이면 소총 탄환처럼 빙그르르 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나단은 갈매기 역사상 최초의 고개 비행을 해냈다. 네, 여기까지 갈매기의 꿈 본문 일부만 낭독해 드렸습니다.
저자인 리처드 바크는 롱비치 주립대학에서 퇴학당한 뒤에 공군에 입대해서 상업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갈매기의 꿈은 저자인 리처드 바크가 해변을 거닐다가 공중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이끌려 쓰게 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출간되기까지 18군데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품의 진가를 알아준 맥밀란 출판사에 의해서 초판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 갈매기의 꿈이 나오기까지 갈매기 조나단처럼 많은 실패는 했지만 그 도전을 멈추지 않아서 일궈낸 성과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에게 읽히는 갈매기의 꿈은 많은 이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일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오늘도 꿈을 꾸고 또 자신이 맡은 일을 멋지게 해내다 보면 우리도 갈매기 조나단처럼 완벽하게 나는 법을 통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갈매기의 꿈 리뷰였습니다.